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의 모양은 참 다양하죠. 새털구름과 뭉게구름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구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게요. 상공에 거대한 찬 공기 덩어리와 더운 공기 덩어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부딪혀요. 찬 공기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아서 무겁고 더운 공기는 밀도가 낮아 가볍기 때문에 찬 공기는 내려가려 하고 더운 공기는 올라가려고 해요. 이런 찬 공기는 밑으로 더운 공기는 위로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찬 공기의 기세가 그리 강하지 않은 경우와 찬 공기의 기세가 상당히 강한 경우로 말이에요. 우선 찬 공기의 기세가 그리 강하지 않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찬 공기의 기세가 강하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간 공기는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운 공기 역시 별 영향을 받지 않게 되고 더운 공기는 완만하게 상승을 하게 되어요. 그러면서 안정된 형태의 구름이 만들어지죠. 이러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을 층운형 구름이라고 해요. 층운형 구름에는 난층운, 고층운, 권층운, 권운 등이 있어요. 층운형의 구름은 경사면을 따라서 천천히 생기죠. 찬 공기의 기세가 강하지 않아서 경사면은 급하지 않아요. 완만하죠. 이런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가는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온난전선의 특징이랍니다. 비가 그치고 전선이 지나간 다음에는 그 일대의 온도가 상승해요. 찬 공기의 기온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찬 공기의 기세가 상당히 강한 경우를 볼게요. 밑으로 내려간 공기가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더운 공기가 영향을 받겠죠? 상당한 영향을 받으니 더운 공기는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형태를 갖추기 어려울 정도죠. 그러다 보니 불안정한 형태의 구름이 생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구름을 저군형 구름이라고 한답니다. 정란운이 대표적인 저군형 구름이죠. 저군형 구름은 경사면을 따라 빠르게 만들어져요. 찬 공기의 기세가 워낙 강해서 경사면도 상당히 급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불안정한 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소나기성 집중호우가 단기간에 쏟아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한랭전선의 특징이랍니다. 일기의 변화가 심할 뿐 아니라 비가 그치고 전선이 지나간 다음에는 그 일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찬 공기의 기온이 그만큼 워낙 강하기 때문이랍니다. 대기는 상승과 하강을 하면서 단열 팽창과 단열 수축을 해요. 단열이란 열을 차단한다는 뜻이죠. 즉, 팽창과 수축을 하면서 내부의 열은 처음 그대로를 유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열이 변함없이 팽창하면 단열 팽창, 열이 변함없이 수축하면 단열 수축이라고 한답니다. 공기가 태양 에너지를 받아요. 그러면 뜨거워지겠죠. 뜨거워졌다는 것은 열을 받았다는 의미고,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열을 받아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으니 사방팔방 날뛸 거예요. 날뛰다 보니 공기들 사이의 간격이 이전보다 멀어지겠죠. 간격이 멀어져서 듬성듬성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 밀도가 낮아졌다는 뜻이죠. 밀도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주변 공기에 의해 떠오르게 돼요. 상승할수록 대기압은 낮아지고 공기를 짓누르는 힘이 약해지니 공기 안에 숨죽이고 있던 에너지가 그때서야 힘을 발휘하죠. 밖으로 말이죠. 그러니 공기가 커지게 돼요.
공기의 부피를 증가시키는데 잠자고 있던 내부 에너지를 활용했으니 공기가 갖고 있던 내부 에너지가 일부 감소한 셈이겠네요. 에너지는 열과 같아요. 그러니 부피가 커진 공기는 내부 열이 감소한 셈이죠. 즉, 부피가 커지면 온도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공기가 상승하면서 팽창, 즉 단열 팽창하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이번에는 반대경우를 볼게요. 하늘에 있는 공기에 냉기가 덮쳐 공기가 차가워져요. 차가워졌다는 것은 운동에너지가 감소했다는 뜻이죠. 운동에너지가 줄었으니 움직임이 줄어들 거예요. 움직임이 줄었으니 공기들 사이의 간격이 이전보다 좁아지겠죠. 좁아진다는 것은 빽빽해진다는 것이고 밀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밀도가 높아져서 무거워졌으니까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하강할수록 대기압은 강해져요. 공기를 짓누르는 힘이 갈수록 세지니 공기가 자꾸 작아지겠죠. 부피가 감소한 거예요. 내부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에너지를 나누어 줄 공간은 줄었으니까 공기 입자 하나가 차지하는 에너지는 오히려 늘어난 셈이죠. 즉, 공기 입자 하나가 갖는 열이 증가한 것이에요. 열이 증가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다시 말해, 부피가 작아지면 온도는 상승한다는 말이에요. 공기가 하강하면서 수축, 즉 단열 수축하니까 공기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문제를 풀면서 배운 것을 복습해 볼게요. 1번, 엘니뇨와 라니냐는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기상이변이죠. 엘니뇨와 라니냐의 성격을 각각 설명해 보세요. 엘니뇨는 산의 아이 또는 아기의 수라는 뜻이죠. 태평양 적도 인근의 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기상이변이에요. 라니냐는 여자아이라는 뜻으로 적도 근방의 해수면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자연현상이죠. 2번,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특징을 각각 보기에서 찾아 골라볼까요? 온난전선은 빨간색 동그라미, 한랭전선은 파란색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우선 온난전선을 맞는 말을 찾아보면 가는 비가 내린다고 했죠. 그리고 안정된 형태의 층운형 구름이 생기고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기온은 상승하고 찬 공기의 기온이 약하기 때문에 경사가 완만한 형태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한랭전선의 특징을 보면 단기간 동안 소나기성의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했죠. 그리고 형태가 불안정한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 한랭전선이 지나간 후에 지역은 기온이 하강했어요. 그리고 찬 공기의 기온이 강했기 때문에 경사도 매우 급했었고요. 3번, 다음은 단열 수축과 단열 팽창을 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볼게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대기압이 약해져서 부피가 커지고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온도 또한 떨어지게 돼요. 이런 현상을 단열, 팽창이라고 했었고요.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 부피는 작아지고 그로 인해 밀도는 높아지겠죠. 온도 또한 상승할 테고요. 이런 현상을 바로 단열, 수축이라고 했었죠. 지구 대기에 의한 온실효과는 그 자체가 해로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온실효과가 아니라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이 과다해지는 것이죠. 온실효과 물질이 극히 많아서 필요 이상으로 태양광을 흡수하면 지구는 점점 더워지다가 심각한 이상재해를 불러오게 돼요. 현재 지구온난화가 온실효과 기체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다른 견해도 있어요. 지구 평균 기온은 4,500년을 주기로 1.5도 내외의 범위로 변했어요. 이런 분석대로라면 현재 지구 기온 상승은 온난화보다는 자연스러운 기후의 변화일 뿐이라는 견해죠. 어느 쪽의 주장이 맞을지는
앞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답해줄 거예요. 지구 평균 기온이 통계자료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지구 온난화가 맞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나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